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의 패권에 맞서 반미 연대를 전 세계에 생중계한天安门 망루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리는天安门 망루에 오르기 위해 정상들이 걸어갑니다. 가운데엔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 정상은 망루 한가운데 나란히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서로 몸을 기울이며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 만난 것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패권에 맞서는 반미 연대의 상징적인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2011년 집권 이후 처음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김 위원장은 늘 입던 인민복을 벗고 검은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중국은 열병식 뒤 열린 오찬 리셉션에서도 김 위원장을 시 주석 부부 바로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1년 3개월 전 평양에서 만난 김 위원장과 2시간 반 동안 만나며 혈맹을 챙겼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후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 묵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6년 8개월 만에 방중 셋째 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베이징 인근의 경제시설을 시찰하는 일정을 가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호입니다.天安門 망루에 선 북중러 세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은 둥펑 60일을 비롯한 열병식 신무기들보다 더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 공개된 ICBM이 지나갈 때는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열병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진핑 주석 좌우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함께 입장합니다. 북중러 순회가天安門 망루에 오른 건 66년 만이고 김정은, 시진핑, 푸틴의 3자 대면은 처음입니다. 历史警示我们消弭战争根源不让历史悲剧重演 자신이 주인공 아닌 열병식은 처음인 김정은. 7분 남짓 시 주석의 연설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뜨거운 날씨 탓인지 수건으로 연신 땀을 닦고 부채질을 하거나 햇볕을 가리는 등 계속 움직입니다. 대체로 정자세로 앉아 연설을 경청한 푸틴의 모습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명 로켓맨, 열병식 전문가답게 난간에 팔을 얹고 중국 무기들을 유심히 내려다보기도 합니다. 특히 처음 공개된 ICBM 둥펑 60일이 지나갈 때는 시 주석에게 질문도 던지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东风61陆基洲际导弹战略核力量是维护国家主权、捍卫民族尊严的战略王牌。 역대 최대 무기쇼를 보기 위해天安門 광장엔 동이 트기 전부터 4만 명 넘게 몰려들었습니다. 취재, 촬영 장비가 딸린 내외신 기자들은 새벽 2시 반에 집결해 2차례 보안 검사를 거쳤습니다. 열병식은 70분짜리였다지만 뙤약볕 아래 12시간에 달하는 대장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중국군의 100년 굴기를 보여주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시선을 빼앗긴 열병식이었습니다.天安門 광장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장기 이식과 불멸 등을 소재로 나눈 대화가 생중계 마이크에 포착됐다고 현지 시간 3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망루를 향해 걷던 장면에서 푸틴 대통령의 통역사가 중국어로 생명공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들렸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통역사는 인간의 장기는 끊임없이 이식될 수 있다며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밖에 있던 시 주석이 중국어로 일각에서는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변하는 대화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언급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른 나라들은 생각 중이라고 밝혀 주한미군의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대해 직접 반응을 보였죠. 네, 오늘 백악관에서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먼저 아름다운 행사였고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보기를 바랐을 것이고 왜 열병식을 했는지도 자신은 알고 있다면서 열병식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열병식 연설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자유를 얻는데 미국이 매우 큰 도움을 줬다며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반드시 언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s very surprised. I watched the speech last night. President Xi's a friend of mine, but I thought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have been mentioned last night during that speech because we helped China very, very much.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승절 행사 직후에 SNS에 올린 글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자유를 얻도록 미국이 제공한 막대한 지원과 피를 언급할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조종사들을 보내서 지원한 역사 등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중국이 있기까지 미국의 기여가 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됐었는데 오늘 반응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북중러 3국 결속과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응도 나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승절 열병식 전 북중러 3국 밀착을 도전이라고 해석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자신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등장하자 미국에 대항할 모의를 한다면서 푸틴과 김정은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죠. 오늘 북중러 3국이 미국을 상대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와 관계가 매우 좋다면서 얼마나 관계가 좋은지는 앞으로 1, 2주 안에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자신과 정상회담 뒤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더 강화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할 메시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ve no message to President Putin. He knows where I stand, and he'll make a decision one way or the other. Well, I'm having a conversation with him very shortly, and I'll know pretty much what we're going to be doing. 전 세계에 미군을 재배치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죠. 네, 오늘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폴란드와는 매우 특별한 관계라면서 만약에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미군을 주둔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a very special relationship. It's like the question about the soldiers that was asked. We never even thought in terms of removing soldiers from Poland. We do think about it with regard to other countries. 지금 들으셨겠지만 폴란드에서는 미군을 철수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미군 재배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발언입니다. 또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도 재확인한 발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28,500여 명 규모인 주한미군 역시 재배치 대상이 될지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구체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중러가 결속을 강화하는 데 대해 관련 논평을 피하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통해 드러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결속 과시에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안정적, 건설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また日本と中国との間では、戦略的互恵関係を包括的に推進し、建設的かつ安定的な関係を双方の努力で構築をするという大きな方向性を確認をしてお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배경을 비중 있게 분석했습니다. NHK와 요미우리 등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부인 김일성 주석 이후 처음으로 열병식에 참가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활성화에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의 든든한 뒷받침이 이후 있을지 모를 북미 대화에 유리하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지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라고 아사히 신문은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사퇴 압박을 받는 이시바 총리의 거취가 불투명한 만큼 북중러 결속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는 취지로 화답한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김 씨 공소장에 김 씨를 국정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라고도 적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영호 씨와 직접 통화한 걸 두 차례로 특정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김 씨 공소장을 보면 두 사람의 첫 통화는 대선 3주 정도 뒤인 2022년 3월 30일쯤 성사됐습니다. 김 씨는 윤 씨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한학자 총재에게도 꺼냅니다. 이후 김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인삼차를 전달받았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두 번째 통화는 1,200만 원짜리 가방이 건너간 직후에 이뤄졌는데 김 씨는 이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특히 김건희 씨는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에 처음으로 소환됐을 때 김 씨가 했던 이 말과 정반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김건희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범죄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3인방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을 냈습니다. 혐의의 중대성을 두고 법원과는 생각이 다르다며 재청구 계획도 밝혔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한 향후 수사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 상당 부분이 혐의 중대성 소명에 할애된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혐의는 소명됐지만 중대성이 소명 안 돼 기각된 사례는 보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는데 중대성을 설명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과거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가 낸 입장문까지 자료로 배포했습니다. 당시 입장문은 사실상 회사 돈 35억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걸 자백한 내용인데 해당 문제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집사 김예성보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조 대표가 주범으로 오히려 죄질이 더 무겁다는 겁니다. 특검은 공범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란 잘못된 신호를 줄 수는 없다며 향후 조 대표와 민모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한 건지 모종의 다른 정치적인 대가를 노렸던 건지는 수사로 확인하겠다면서 대권 업무 능력도 상당히 탁월한 대기업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할 게 명백한 회사에 투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다 회사 소유주들의 문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역시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IMS 모빌리티에 대한 투자가 정상적이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정상 투자여야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한 대가성 투자도 성립된다는 점에서 일단 대기업들로 향하던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대표 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본은 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장소가 야당 원내대표실인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되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육탄 저지하며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 해산 가능성을 거론한 데 이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검 얼굴이 그려진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영장을 앞세운 특검팀이 등장하자 곳곳에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쏟아집니다. 법치주의 파괴하는 보복특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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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탄 방어 전에 수사관들은 일단 발길을 돌렸지만 영장 시한 만료까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원내심장인 원내대표실을 강제 수사하는 건 야당 말살 시도라면서 종일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분주하게 열었고 특검에 대한 법적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입니다. 원내대표실에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정당 무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 선동이었는지를 민주당은 압수수색을 계기로 대야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계엄의 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서 해산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또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다면서 반민주적, 반헌법적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는 준엄한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전담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듭 띄우는 겁니다. 내란 종식과 내란몰이, 특검 수사를 고리로 한 여야의 극단적 주장 속에 정기국회 첫 주 국회에는 일촉즉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윤동호 국민대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차진아 고려대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개혁 관련 정부 조직법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공청회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공청회를 마친 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고 소위에 넘길 계획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검언유착 의혹을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수십억을 빌리고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를 받는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방송인 박나래 씨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기 군포시 속달동에 있는 갈치저수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기 군포경찰서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 경비를 부풀려 책정한 혐의를 받는 전북 고창군의회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전남 지역에서 제기된 총경 A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새마을금고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악용해 수백억을 챙긴 혐의로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감정평가사와 금고 직원 등 45명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였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신림동에 있는 식당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가게를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 차량과 경찰차가 잇따라 골목길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급대원들은 들것을 끌고 급하게 움직입니다. 오전 10시 57분쯤 서울 신림동의 한 식당에 4명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는데요. 가게 안에서는 과학수사대원들의 현장 감식이 한창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서 크게 다친 채 발견된 40대 남성 A씨가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전부 병원에 옮겨졌는데 A씨를 제외한 3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그럴 사람 아닌데 자기가 놀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씨는 범행 이후 자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A씨 측은 가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를 비롯해 사업 전반에서 본사와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피해자 가운데에는 본사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업 관련 갈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A씨 또한 크게 다친 상태로 경찰은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남 거제의 대형 조선소에서 선주사 관계자가 선박에서 바다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 일부가 휘는 사고가 난 건데요.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각각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조선소에 정박한 대형 선박 구조물 일부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휘어진 구조물엔 물이 담긴 워터백 여러 개가 매달려 있습니다.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사람이 추락한 것 같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건 오전 11시 50분쯤. 제가 밑에서 일 보고 있다가 소리가 우당탕탕 나길래 선박 구조물 일부가 구부러지는 사고로 브라질 국적 30대 남성 A씨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해경에 구조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A씨는 브라질 선주사 감독관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선박은 인도를 앞둔 해양 플랜트 선박으로 당시 하중 테스트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두 가지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망자가 발주사 관계자에서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는 겁니다. 숨진 사람이 발주사 관계자인 만큼 과연 도급사가 발주사 관계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외신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함께 12살로 알려진 딸 주애의 동행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열병식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 4대 세습 후계자라는 신호를 주기엔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에 앳된 얼굴이 딸 김주애입니다. 남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미소를 지으며 김 위원장 뒤를 지켰고 배우자 리설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주애의 첫 외교 무대 등장에 외신들은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로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BBC는 김정은 방중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이목을 사로잡은 것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 있던 소녀 김주애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주애를 지칭할 때 쓰는 존경하는이란 수식어는 지위가 가장 높은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후계자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한국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김주애가 차기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만 12살로 알려진 주애는 지난 2022년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보인 이후 40여 차례 김 위원장 일정에 함께해왔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과거 김정일 위원장도 1950년대 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따라 15살 전후부터 국제 행사에 얼굴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부인이 있고 건재한데 딸을 데려갔다는 건 저거는 후계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정작 전승절 공식 행사에선 김 위원장 홀로 레드카펫을 밟았고 김주애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승절 리셉션 장소나 푸틴 대통령 차량에 동승했을 때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밀착 수행하는 모습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직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기 어린 만큼 딸과 동행하며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정상회계 경험을 쌓게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러 정상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한 데 대해 유럽연합은 국제 질서에 대한 독재 동맹의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뒤 베이징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터널 끝에 빛이 있다면서도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как будет складываться ситуация. Если нет, то нам придется решить все поставленные перед нами задачи вооруженным путе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결집한 북중러 정상이 반미 모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 대해선 유머 감각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양자회담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제안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Если Зеленский готов, пусть приезжает в Москву. Такая встреча состоится. 실제로 푸틴 대통령의 방중 중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500여 대 드론을 동원해 대대적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These are not now regular strikes. Several times a week, and a clear signal that Russia rejects any attempt to end the war and wants to keep fighting. 유럽연합은 북중러 이란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데 대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며 독재적 동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전쟁은 중국의 지원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의지의 연합을 재가동해 현지 시간 4일 파리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보장군의 각국이 어떻게 기여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며칠 안에 대화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앞으로 며칠 안에 푸틴과 대화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에게 더 할 말이 없고 푸틴은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 알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어느 쪽으로든 결정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인 폴란드에서 미군을 철수할 계획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군이 폴란드에 남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폴란드가 원하면 더 많은 군인을 두겠다면서 미국과 폴란드는 매우 특별한 관계여서 군대를 철수한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내 소비와 고용이 정체하고 있다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3일 공개한 8월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많은 가게에서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과 관세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전체 고용 수준에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노동 수요 약화 또는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해고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자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7년 만의 파업인데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오전 근무조 퇴근을 2시간 앞둔 시각,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고 광장으로 모입니다. 임단협 협상 결렬로 부분 파업에 나선 겁니다. 조합원들은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치며 투쟁 의지를 다집니다.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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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5일 42,000여 명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였고 86%가 찬성했습니다.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는 사측과 지난 2일 20번째 협상을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9월 2일 진행된 20차 교섭을 통해 통상임금 및 쟁점 개정안을 논의해야 했고 교섭 이후 진행된 38-02차 중앙정대기 회의를 통해 파업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95,000원 인상, 성과급 400%와 일시금 1,400만 원에 더해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작년 순수익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고소했습니다. 임금 협상도 난항이지만 더 난감한 단체 협상. 노조는 최장 64살로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사회적 논의가 먼저라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분배, 정년 연장, 통상임금 확대, 해고자원직 복직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42,000 조합원들의 당당한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현대차 사측은 교섭안건 실질적 논의가 부족한데도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5일에는 최대 4시간까지 부분 파업을 늘려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6년 동안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던 현대차 노사. 미국 관세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완성차 생산 차질이라는 이중고를 맞게 됐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지난해 대비 17% 오르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0kg의 6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라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에 정부 공급 제한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중하게 쌀을 고르는 소비자들. 쌀은 일단 구매하면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랜만에 장을 보며 최근 가격에 혀를 내두릅니다. 망설여졌어요. 망설여졌어요. 너무 비싸 깜짝 놀랐어요. 뭐 농민들 생각하면 비싼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이 먹기에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쌀 20kg 기준 소매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7%, 평년과 비교해도 14%나 올랐습니다. 지난 7월 말 이미 6만 원을 초과했던 쌀값은 할인 지원 등으로 오름세가 꺾이는 듯 했지만 이번 달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소비자 물가에서도 지난달 쌀의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1%나 상승했습니다. 쌀값이 이처럼 오르는 건 이상기후로 벼의 재고가 부족해지자 산지 유통업체들 사이에 물량 확보 경쟁이 붙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고온과 병해충 피해로 인해 쌀 생산량이 감소했고 도정 수율도 낮아졌습니다. 정부 매입 물량도 늘면서 원료급 공급이 전년과 평년에 비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쌀 가격 급락 우려에 햅쌀 약 36만 톤을 공공비축으로 매입한 뒤 26만 톤을 추가로 시장 격리 조치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면서 가격이 올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20kg당 3,000원 할인 지원을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할인 행사를 이어가며 쌀값 안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쌀값까지 들썩이며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 거래를 집계한 국제 수지를 발표합니다. 6월만 해도 반도체 수요 증가와 대미 관세 부과 전 밀어내기 수출 확대로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7월에는 관세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연합회, 금융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 출시 예정인 3조 원 규모의 은행권 성장 촉진 보증 상품을 비롯해 신규 자금 공급과 금리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저축은행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금융 비전문가란 비판을 받는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은행, 보험업계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업계와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끝에 신선식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할인 행사에 들어갑니다. 이마트가 오늘부터 7일까지 꽃게와 햇사과를 앞세워 고래잇 페스타를 열고 롯데마트 역시 광어회와 축산물을 앞세워 오늘부터 10일까지 더핫 9월 행사를 엽니다. 홈플러스도 7일까지 신선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에 긴급 급수를 위해 독도를 지키는 5,000톤급 해경 경비함까지 투입됐습니다. 민관군이 가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1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00톤급 해경 경비함 삼봉호가 강릉 안인항 인근 부두에 들어옵니다. 강릉 급수 지원을 위해 인근 동해시에서 생활용수 600톤, 소방차 50대 분량을 싣고 온 겁니다. 해경 경비함이 가뭄 급수 지원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봉호가 이 호수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은 물은 곧바로 강릉 홍제 정수장으로 옮겨집니다. 기존의 양양이나 동해 등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물을 실어 나르던 것에 비해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됐습니다. 홍제 정수장까지는 한 13km,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어서 훨씬 빨리 수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봉호가 독도 경비 임무에 복귀하면 오는 9일까지 다른 대형 경비함이 900여 톤의 물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관군 급수 차량은 지난달 25일부터 누적 500여 대로 15,000톤이 넘는 물을 저수지와 정수장에 공급했습니다. 생수 배부도 확대됩니다. 노인 복지 시설과 학교에 이어 모든 시민 20만여 명에게 한 명당 2리터 6병씩 나눠줄 계획입니다. 집에서도 물을 아끼고 학교에서도 물을 아낄 수 있게 되어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력 대응에도 저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5% 선이 무너진 지 사흘 만에 다시 14% 아래로 내려갔고 비다운 비 소식이 없어 부분 단수의 마지노선인 10%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폐플라스틱은 종류가 다양해 재활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선별과 분류 과정이 필수입니다. 또 기존 열분해 방식으로는 순수한 플라스틱 원료를 얻기가 어려웠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초고온 플라즈마로 이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임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하지만 폐플라스틱은 물리적인 선별 과정이 까다로워 재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기존 방식은 450에서 600도에서 열 처리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 여러 화학물질이 그대로 남아 생성물질의 20에서 30%를 이용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초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플라스틱 등 대부분 탄화수소는 초고온에서 플라스틱의 원료인 에틸렌으로 전환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이번 연구는 2000도가 넘는 고온 수소 플라즈마를 활용을 하여 폴리에틸렌, 프롤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일렌 등의 혼합된 폐플라스틱으로부터 기초 원료인
에틸렌을 추출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플라즈마 토치는 100% 수소를 사용합니다. 이 가스로 1000에서 2000도 초고온의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0.01초 만에 폐플라스틱의 고분자 구조를 효율적으로 분해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에틸렌과 벤젠을 70%의 높은 수율로 생성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 설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체로 나온 거, 오일로 나온 거, 왁스로 나온 것까지 다 묶어서 원료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형태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폐플라스틱 분해 과정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이번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분류 없는 재활용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도수 치료비가 전국적으로 최대 2,0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인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1.3% 올랐으며 상급 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통틀었을 때 전국 최고값은 60만 원이었고 최저는 300원이었습니다. 한방진료 중 약침술의 경우 전국 최저는 10원, 최고는 30만 원으로 3만 배나 가격이 벌어졌습니다. 나는 내라 뚱나는 되는 줄 알았어요. 노노 시간도 좋죠. 그렇죠. 예. 아이고 한 것 같은데요. 윙손 점점이로 넘어갑니다. 화낼 때도 한국어로 했어요. 감독한테 비디오 판독을 신청한 이유가 있었네요. 네. 아,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에레디아가 소리 지르는 거였군요. 빨리. 웃음 한번 웃자. 현재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위치한 서울 동부권과 경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에 최고 60mm, 그 밖에 중서부와 경북 북동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가뭄이 심한 강릉 지역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만 지나면서 해갈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한때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해안과 일부 도심 지역에만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6도, 청주 26도, 창원은 24.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낮 동안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9도, 전주 33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주말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